그래서 보자. 특별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들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봅시다. 이거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은 구별 기준은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뭐 이런 거 넘어가. 여기 보면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에만 미치는 법이래잖아. 온라인과 관련된 성폭행과 관련된 법은 온라인상의 성폭행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지?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구별 기준 넘어가고요. 채권의 소멸시효 넘어가고.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채권 관계에서 내가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얘기하는데, 이건 채권으로 나누면 돼.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걸 쉽게 한번 이해해볼까? 김착해는 S대 앞에, 대학교 앞에서 식당 운영하는 수동 주인인데, S대학교에 다니는 법학과 3학년 박기덕이 밤만 되면 친구들을 데려와 술과 안주를 시켜 외상을 하곤 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외상 수가가 너무 지나쳐 시시만이 되었는데, 김착해는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라고 됐고, 10년이나 되고 학생 신분이 돈이 어디 있겠냐고 하며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할 테니 그때 갚겠다고 했다. 이 범죄 문제는 안 되니? 그치. 이거 예를 들어 채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아무 얘기 안 하면 없었던 일인데, 내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한테 10년 동안 돈을 달라고 얘기 안 하면 그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채권 소유시효는 중간에 깨트려버리면 딱 다시 시작해. 내가 중간에 야 돈 갚어. 내 증거를 남겨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내가 언제까지 다시 갚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그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는 안 돼.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남겨놓는다든지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채권 소유시효 깨지는 거. 그때서부터 또 10년이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채권은 두 번째 줄에 4례 23에 보면 답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소멸됐다는 거야.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 기간이 소멸됐대. 그래서 소멸된 시간의 효과라고 소멸시효라고 해. 그리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는 권리가 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취득시효는 뭐냐면 권리를 얻는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땅에 20년 동안 경작을 하거나 거기에 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그냥 경작을 했다고 하자. 그럼 거기에서 계속 있었어. 근데 20년 동안 주인 나타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내게 돼. 취득시효가 완성돼.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거기에서 아무런 권리자가 나한테 와서 너 나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다가 입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 소유권을 등록할 수가 있어. 근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거의 이런 일 없고, 그래서 있을라나? 취득시효 산 뭐 이런 거, 내가 깜빡 몰랐던 재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챙길 수 있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통상적으로 누가 주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는지 잘 조회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재산에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어. 뭐야? 이게 빚이야. 빚도 상속된다. 근데 그걸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그 포기는 석 달 안에 돼. 그래서 그 쥐가 지나고 나면 이것도 웃긴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날로. 근데 그것도 아는 날이 언제인지를 또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누가 죽었다고 하면 혹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 그죠?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시간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권리가 없어지는 시간적인 효과를 소멸시효라고 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서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나 부양료,
금료는 뭐야? 일하고 받는 걸 얘기해. 사용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야. 그리고 여간 음료로 등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1년이야. 그럼 여기 뭐야? 여간 등의 여간이야. 음식료. 여기서 술집 아저씨는 음식값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지. 내가 학교 앞 식당에 밥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1년 동안 아저씨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아깝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 술값이어서 어떻게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알지? 술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아, 소주를 먹어. 소주 3,000원이에요, 요즘에. 편의점에 3,000원이지? 아니야? 몰라? 소주를 안 먹는구나. 요즘 술이 술이니? 16도니? 17도니? 그지? 밑에 20도가 넘는 거야. 진짜 20에 떠서. 두 개 먹고 나면 사물이 2개씩 보이는 거겠어. 요즘 술은 거의 뭐 16도 이잖아. 맥주에 타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지? 너 좀 먹는구나?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죠. 이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급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뭐지? 근로자야. 그러면 그거잖아. 내가 일하고 받은 돈이잖아.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인한테 3년 동안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면 3년 동안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면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고 어떻게 돼? 나중에 그래도 계속 안 줘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돼? 걔랑 상의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에 그거 임금 체불 신고하면 맛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채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여간이나 음식료 같은 등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김석혜는 박주당을 1년 동안의 손값이 갚으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겠다. 단 1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이라도 박주당의 외상값을 갚으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소멸시효 끝나고 다시 1년.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내가 수가 돈을 10년 동안 못 받는 거야. 아무 얘기 안 하고. 근데 중간에 야 갚아 이러고 탁 들어오지. 내용 좀 그래서 그럼 봐줄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보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 넘어가고요. 고입법 대입법 넘어가자. 그리고 법의 실질적 효력은 뭐냐면 법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왜 효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실질적 효력. 예를 들어서 이거 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이 왜 효력이 있는가, 법이 현실화에서 실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보면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여기서 법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가 법의 실질적 효력이거든요. 그러면 법은 타당해야 돼? 여러분들 타당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타당하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얘기는 타당해 이게 무슨 뜻이야? 타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고 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에 법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잘 적용된다는 얘기야. 타당하다는 얘기야. 그 사회가 제시한 기준과 맞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제시한 기준이라는 건 뭐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준으로 정해놨을 거야. 거기에 법이 맞다는 거야. 그게 타당성, 법의 타당성. 그래서 법이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맞느냐? 타당성이라는 거야. 이거는 공정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이냐 이런 거 알고 있을 때 잘 주제주의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되고 뜻만 타당성의 뜻 법이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공정하게 적용되느냐 정당하게 적용되느냐 합리적으로 적용되느냐 이걸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실효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게 만들고 있느냐. 실효성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냐 이런 뜻이거든요.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 국민이 잘 지켜야 돼. 그지? 그래서 국민이 법을 잘 지키게 법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에요. 세계에서 주제주의 얘기가 많은데 뭐 간단하게요. 그리고 형식적인 효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당성 법이 정의로운가, 두 번째는 실질적 효력은 뭐야? 국민이 잘 지키는가 이 뜻이 한마디로 얘기해. 실효성이 아니라 타당성은 법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실효성은 국민이 잘 지키는가. 실질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국민이 잘 지켜야 되는 게 목적이겠지. 그래서 그게 실효성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얘들아 지역적으로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해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앞부분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푹 넘어가는 거야. 형식적인 효력은 뭐냐면 법이 형식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나, 시행이나 폐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보면 법의 시간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 형식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형식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법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야?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반법은 20일. 법이 만들어져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받고 국민에게 공표로 하지. 공공에게 알린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일반법은 20일. 일반 통일은 20일인데 아주 특별한 법이야. 예를 들어서 헌법이 바뀌었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들은 30일. 그러니까 헌법이 바뀌면 30일이겠어. 근데 요즘에는 적용 시기를 정하고 나와. 예를 들어서 공표는 언제 하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돼 있어. 일반적으로는 공표후 20일이고 공표후 30일인데 그 20일이나 30일 동안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건 쉽지 않지. 그래서 요즘에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2025년 9월 18일 날 공표되고 적용은 2026년 9월 18일 날 한다라고 적어놔 법이냐. 그럼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 안 보잖아. 그지? 이게 어딨냐면 법무부에 아니다. 법무부 아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 인터넷 치면 어플도 있어. 저기에 들어가면 법이 있는데 거기 서치란에 들어가면, 검색란에 들어가면 내가 알고 싶은 단어를 치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법들이 쭉 떠. 물론 안 뜰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잘 검색하는 방법만 잘 알려.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법의 형식적 효력이가 있는 건 뭐냐면 법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지 그 효력이 생기는지. 시행은 언제야? 시행은 언제인지, 그리고 법의 폐지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 효력이라고 해요. 법의 폐지는 없어지는 거잖아. 넘겨서. 그리고 법률 불소급이라는 거. 불소급은 뭐야? 불소급은 뭐야? 돌아오는 거야. 예를 들어 현재는 사람을 때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데 내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을 때리면 이렇게 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생겼어. 그러면 이미 지나간 애를 잡아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 돼? 안 돼. 왜 그러냐 봐봐.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야.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금지된 행위, 해야 되는 행위 정해서 이건 금지된 행위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너를 때린 거야. 그지? 때린 건 좀 금지된 행위지만. 근데 나중에 사람을 때리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다시 생겼어. 그러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적용하는 건 안 된다. 규정이 알겠죠? 그래서 그게 불소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A 밑에 예컨대 80페이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그 종류의 채권 채무관계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정하시는 거. 왜 이런 거? 그리고 제형법정리는 뭐냐면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죄와 형벌은 죄 뭐야? 범죄. 형벌은 뭐야? 징역이나 벌금. 봐봐. 얘들아, 범죄는 이런 게 범죄야. 이거 해야 되는 일, 형법에서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적어놨어.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그게 범죄야. 그럼 범죄를 하게 되면 국민을 어떤 것들을 구속하는 거냐면 돈을 뺐잖아. 그리고 자유를 차단하잖아. 구속하잖아. 이렇게 되면 헌법에 얘기하는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없어지는 거야. 재산권 그리고 자유권이가 이게 이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몸과 관련된 권리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들을 제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일은 처벌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거에 사람을 죽여도 예전에는 헐리우드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범죄가 구성되는 요건이 있어. 그 요건 중에 꼭 시체는 있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시체가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잖아. 그지? 살인의 결과가 없는 것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시정할 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 그걸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옛날 제주 사건도 시신 발견 안 됐어. 근데 그게 징역 가잖아. 그래? 무기징역이다. 진짜 사람 쪼개가지고 봤냐? 사람 쪼개가지고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혹시 여기 방송 나중에 할 사람 그런 범죄분 방송 관련된 일을 한 친구들은 그 범죄를 아주 디테일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잘라가지고 범소에 잘라라는 얘기야? 그런 말 다 나왔잖아. 그치? 잘하지 않냐?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전 세계가 범죄가 아주 잔혹하고 진화하고 이랬어. 어떻게 진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기본이 있어야 진화할 수 있는 거잖아. 예전 것들이 학습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애들이 연령도 낮아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냐? 야 어떻게 사람을 잘라고 범소에 끓일 생각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족을 쌈잖아. 똑같은 거야. 동물이랑 우리가 신체적 그 특징이 다르지 않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애가 생각해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잖아. 그지?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맨정신을 부르지 않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런 것들 TV에 보여주면 애들이 안 그래 셔츠만 보는 애들이 막 자극적으로 제가 나를 계속 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방송할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가 너무 무서워지잖아. 요즘 유튜브 보고 있으면 와 이러고 막 뭐야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법률 불소금이 그런 거고 법률 재형법정 중에 재와 형벌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하게 법률 불소금 예외 이런 것들 넣어. 예외는 나중에 경과권 장소득권 법이 적용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영토에 영해에 영공에 적용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데 임신을 했어. 그런데 영국 일본의 하늘에서 미국 비행기에서 아이를 놓으면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애가 그쪽 생겨.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돼 있지? 일본은 자국에서 놓으면 되나? 하여튼 일본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본이 만약에 그 나라 땅에서만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라면 국적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어야지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예 국적은 2개. 이해됐을까? 이게 재밌지. 근데 7개월 이상이면 6개월인가? 비행기 안 터져. 그치? 요즘에 원정 출산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원정 출산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장소득 효력 같은 경우에는 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우리나라의 영역, 법이 적용되는 영토, 영공, 영해 세 군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장소득 효력.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온 외국인은 어떻게 돼? 여기
미국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그럼 우리나라 법 적용되고. 근데 미국에는 그 나라 법도 적용되는 거잖아. 그 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돼. 그런데 내가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 가 있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적용되고, 내가 미국의 영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법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나라 다 똑같아. 이해됐죠? 여기 알겠습니다. 장소지 필요. 그리고 보자. 예외도 있으면 돼. 장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어딜까? 응? 대상 그렇지. 그런 것들을 치외 법권주의라고 해. 치외 법권지역. 치외 법권지역. 치외 법권지역이라는 건 뭐야?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영사관, 대사관 이런데. 우리나라 법 적용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영사 같은 경우에 뭐야? 미국 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잠시만. 자동차를 사면 그 사람 이름을 등록하는 거지? 이거 저기 이자결이 설명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 법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외국 가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일단 대사관을 찾아. 우리나라 대사관,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이 가까운 곳을 찾아. 우리나라 대사관이 제일 좋겠지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커다란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의 대사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알겠죠? 안 그러면 팔려갈 수 있다. 팔려간다고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서 없어졌어. 살 수 있을 것 같아? 찾아. 가수가 발전했다고. 그런데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멋대로 돌아다녀. 안 돼. 해외여행 가면 혼자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 나라에 믿을 만한 회사의 가이드를 붙여서 그 관광지에 성을 가야 돼. 우리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제일 위험한 생각 중에 가이드 없이 혼자서 위험한 외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가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위험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나라 외국인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문제 생기냐?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다, 그지? 왜 그런 거야? 약을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환청이 들고 한강이 들리고 이런데,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나에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 행복해. 불능불능. 세상이 아름다워. 근데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때 막 공감하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네가 내 앞에 있는데 네가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뭐라는 거야? 노려보고 이러면 이제 범죄가 일어나지. 우리나라는 지금 약이 많이 풀려가지고 위험하니까 내 이유는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 우리가 알겠죠?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 혹시 나중에서 인적 효력은 우리나라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 조금 정리해 줄 테니 집에 가서 얘들아 제목 위주로 해서